똑같은 얘기인데 14번 봐봐. 이게 14번 같은 건 A 플러스 BI를 대입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 거야. 1 플러스 Z가 3의 Z가 C라는 얘가 나오시면 여기에도 켤레를 취하고 여기에도 켤레를 취해서 아래쪽에 한 식을 더 쓰시면 되겠고, 차를 통해서 양쪽에다가 통분이란 개념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부모를 소거시키는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식에다가 1 얘를 다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세 군데다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Z에 켤레 Z 1 플러스 켤레 Z 마이너스 Z에 1 플러스 Z 0 이렇게 되실 거고, 이렇게 되실 거고, 인수 정리를 잘 좀 이렇게 Z 켤레 Z 빼기 Z, 얘는 켤레 Z 빼기 Z 제곱이죠. 인수 정리가 눈 잘 뜨고, 얘랑 어차피 이쪽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얘는 아까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니? 우리는 켤레랑 뭔가를 빼면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허수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얘는 0이 될 수 없다는 게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0이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 없는 거는 묶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약분을 때려도 되고 뭐 그런 식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학교 2개밖에 아닌데 벌써 이렇게 비슷한 류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다른 행동들을 웬만하면 안 하시게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다. 지금 이 문제도 여기 하나를 x라고 하고 여기 하나를 y라고 해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사용된 건 x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반대쪽까지 y는 4개고 (80이고요) 이렇게 되면 넓이라고 하시는 거는 y 곱하기 3x가 되거든. 어차피 무조건 한 문자를 변환하는 게 목적인데 나는 딱 위에 관계식하고 아래 식을 봤을 때 그냥 얘가 좀 이뻐 보여. 식물은 정답 200. 안 푼다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식을 넣지 않도록 풀지 않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마땅히 어떤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이미 근을 제시한 거다 보니까 3차식이 어떤 근각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인지를 하면서 마지막 정답까지. 왜냐면 여기는 만약 근각계수의 관계가 틀리면 당연히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좀 불가능하겠고요. 근들의 곱의 합이 이거랑 세근의 곱은 네. 이렇게 관계식 3개를 가져다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별거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A, B가 소거되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결론은 A 더하기 B로는 마2라는 관계식이 항상 만들어지면서 이제 A, B를 나는 그냥 뭐 이쪽에 줘도 되고 상관없긴 한데 그냥 귀찮아서 A, B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이 두 개만 가지고 정답을 구하는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A, B가 지금 보시면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정수라고 되어 있어서 덧셈을 하게 되면 마이가 되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특수한 구조는 뭐가 있냐면 일단 0하고 있으면 얘가 마2고요. 얘가 1이 되면은 마3이고요. 2가 되면은 마4고요. 이런 구조들이고요. 반대로 마1이면은 마1이고요. 마2면은 0이고요. 또 마3이면은 1이겠죠? 여러분 이런 식의 패턴들이 완성이 돼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의 패턴들이 됐을 때 보시면은 둘이 곱해서 A, B를 곱해서 보시면은 근데 N이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N 자리에. 근데 그럼 이런 건 안 되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어우. 그리고 지금 중간에 얘가 마일하고 마일이면 여기 1 나오면서 N자리가 마일이 나오겠지. 얘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정수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얘를 곱하면은 n이 마3 아니 n이 3 맞아요? 30 이하로 몇 개가 더 나오는지 한쪽 방향만 지켜보면 솔직히 돼. 위쪽이 아래쪽을 다 볼 필요는 없어. 원래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해가지고 얘 하면 n이 3 나오고 얘 하면 n이 8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30이 넘어갈 때가 이게 저게 지금은 30인데 가끔 시험 문제로는 200 조금 범위를 많이 줄 때도 있긴 하거든. 근데 어차피 곱셈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가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가요. 가끔씩은 조금 무자비하게 500까지 주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침착하게 해주시면 어차피 규칙적으로 이건 3하고 2개 차이잖아. 마5 15 이런 식으로 4하고 마6 24 5하고 마7 벌써 안 된단 말이지. 4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 만약에 이게 좀 숫자가 크면 중간에 좀 많이 건너뛰어서 카운팅을 해주시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개수만 우리는 카운팅을 하시면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의 좀 독특한 문제 유형일 뿐이야. 할머니가 아직 못하겠지. 이해했어? 그냥 그러라고 수업 듣는 거니까. (18번까지만) 식 세우는 것까지만 일단 들어봐. 18번까지만
왜냐면은 서현이도 그렇고 승재도 그렇고 식 세워야 돼요. 식 세워야 돼. 얘는 지금 보시면 아까는 알파 제곱에 대한 형태가 나왔는데 얘는 베타가 나온 거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건 조금 더 단순합니다. 조금 더 아까보다 쉬운 문제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뭐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근각계수의 합 형태를 이렇게 조금 먼저 이끌어내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P, 알파 넣었을 때 베타라는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뭘 넣었는데 다른 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베타 자리에는 요 식의 변형을 통해서 1-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 여기. 그럼 똑같은 P 베타가 알파라는 표현보다는 1-베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그럼 이런 수식을 간결히 가져다가 내가 P에다 X를 넣으면은 1-X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알파와 베타라고요. 근처럼 작용을 할 거고 근처럼 쓰일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문항이다 보니까 PX를 세우실 때는 이번에 정확하게 최고차는 몰라요. 1이라고 놓으면 문제 당연히 안 돼. 그리고 이 X 자리에 알파, X 자리에 베타, 이 뒤에 걸 그냥 써주신다. 1-X. 끝. 그럼 이 A를 뭘로 잡냐고 물어보시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1은 1값.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원래는 이 식 자체가 x-알파, x-베타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1-x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만 이걸로 구한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돌아가지 말고 가장 최적화된 풀이로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풀고 듣고 푸나 어차피 결론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게 19번 같은 문제는 나머지 종류 문제인데 나중에 보셔도 알겠지만 나머지 종류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풀 때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3차식으로 변형한 이게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중간고사 끝나면 솔직히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간고사는 봐야 되겠고. 자, 무슨 얘기냐면 약간은 원칙 자체가 있어. 일단 여기서 두 줄이 제시가 되는데 두 줄이 제시가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는 식에서는 x에다 2나 마일 넣어가지고는 계산값을 이렇게 얻어주시는 게 당연히 일반적이고 근데 여기다가도 조금 갑자기 충동이 들지는 모르지만 1을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P에다 1을 넣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부를 하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제곱식을 가져다가 제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 그거를 함수값 하나밖에 못 뽑아낸다면 힌트를 다 못 쓰고 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되실 거라는 거야. 여기서는 딱 풀이가 굉장히 들으면 되게 단순할 거야. 왜냐? 얘가 3차다 보니까 얘가 제곱식이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몇 차식일 수밖에 없겠어요? 1차일 수밖에 없겠어요가 끝이에요. 원래 이 문제 해법은 그래서 이런 함수값을 꺼내시면서 혼자 말리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주시면 끝. 그러면 A, B를 뭘로 구하냐고요? 이 아래쪽에 가지고 구해주시면 정답이 끝나시는 문제예요. 솔직히 구조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제곱식에서 뭐라고 나온 거를 가져다 함수값을 꺼내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맞았으니 뭐 귀가해도 되고 고생했다 오늘. 선생님 저도
됐어요. 자, 어차피 이거 20번은 선생님이 이것도 가이드만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보시면 돼. 서현장도 보시면은 원래는 그거 가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구야. 가번이 f1 값이 어떤 2차 함수 값보다 가장 크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옮겨줘야 되는 거냐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서 대칭축이 잡히셔야 되는 거야. 납득하겠니? 알겠어요? 그리고 대칭축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근의 합의 반. 이게 계속 선생님이 계속 지도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걸 계속 여러분이 익숙해지라는 방법을 지도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거 나번 보죠. 나번. 두 실근의 차라는 얘기는 우리는 두 실근의 차라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원래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뭐냐 제곱을 하게 되면 원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수학적으로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거는 나번의 힌트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곱값 잡아라 이런 얘기가 되시겠어요. 곱값 잡아라. 곱값에 대한 힌트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은 이제 그래프 유형을 다 따졌을 때 내가 쳐다보는 게 0부터 4잖아. 맞죠? 4번은 0은 한 이쯤에 있을 테고 4는 한 이쯤에 있겠지. B급 침대에서 가장 작은 데가 어디냐면 나오죠. 그러니까 F4는 나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우리가 fx식을 세울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계속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여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축에서 이런 값들을 얻어오고 마지막 얘를 통해서 최고차항을 항상 결정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 순서예요. 알겠죠? 이것만 답 내면 솔직히 답만 내는 건 한 5분이면 가능할 거야. 혹시 천천히 그래도 천천히